그야말로 조국 대전을 앞두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승전 조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늘 김민지 기자, 조국 후보자 어떻습니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까? 네,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서울에 사무실을 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출근길에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사무실에 찾아간 모습입니다. 아하, 오늘 기자들이 모습입니다. 많이 몰렸는데요. 텀블러 하나 손에 들고 저렇게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다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청문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소명이나 대응이 있으십니까? 서울대생들이 계속 비판 나오는데 교수직 유지 계속 하실 건가요? 이런데 아무 답변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대담집에서 검찰 괴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아직도 생각 유효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자,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해주세요. 네. 조국 전 수석 오늘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조국 수석을 향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교수 문제와 관련한 내로남불 논란, 기자들은 조 전 수석에게, 조 후보자에게 궁금한 게 많았으나 조 전 수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동아일보 뉴스연구팀 부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세 분이 착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모습을 봤어요. 조국 후보자 모습. 조 부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단 말이죠. 네, 예.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지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요. 기자들이 가는 거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질의를 받고 응답을 하는 거를 기자회견이라고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질문은 받지 않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소통인가? 본인은 그랬잖아요.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좌우면하지 않고 있다.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자평했는데 금요일날 기자들의 소통은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그 지명 배경 가운데 주요한 이유로 들었던 것은 조국 수석이 일반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지명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조 부장 말씀대로라면 청와대 설명과 조 전 수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약간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지명 이유가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사실 안 되죠. 처음 발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을 관리하는 게 가장 주요한 자격이고, 그리고 실제로 취임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업무를 볼 것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일관된 모습인데,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이 아마 이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자료 요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질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꼬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거 다르고, 정책 답변하는 거 다르고 이러면 나중에 청문회 가서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회를 잘 넘겨야 되니까 앞으로 기자소통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 지명과 관련해서 주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조국 내정자는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 지명을 철회해야만 합니다. 신독제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에 해당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잘 통과를 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요, 청문회 보이콧도 옵션 중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청와대가 야당 말을 안 듣고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게 확실한데 어차피 뭐 할 텐데 무시당하면서 통과 의뢰 절차를 해줘야 되나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청문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장관이라는 것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요. 현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당이 정말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까지 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청문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야당이 물론 언론의 역할도 많습니다만 네.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변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지금 보이콧 주장은 임명을 철회해라 이런 정도지 제가 보기에 아마 실제로 간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아마 물론 뭐 인사 지금 청문회 여러 명입니다. 7, 8분 되지만 예. 그중에 아마 언론이 가장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야당 의원들이 과연 포기할 것인가? 저는 뭐 포기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또 포기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청문회 자리는 사실은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어찌 보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의혹들이 뭐 의혹이라기보다는 쟁점이 한 7, 8가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예. 부분들을 아마 잘 역할 분담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게 낫지 보이콧하겠다. 제가 보기엔 야당한테 큰 실익이 없지 않나라고.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조국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을 때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차마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페이스북 통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오직 국민을 갈라쳐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할 것은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서 중도 사퇴한 공직자가 무려 10명이 넘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은 그 임명권자는 저는 가장 부끄러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금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청문회가 8월 말에 조금 열릴 것 같은데 쟁점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쟁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청와대 참모 민정수석 출신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게 맞느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장관의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죠. 그리고 조국 전 수석 국부법 위반 전력이 있고요. 또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일할 때 인사검증을 부실했다, 뭐 인사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극일 메시지 같은 뭐 죽창가라든지 친일 매국 논란, SNS 정치를 활발히 하면서 너무 의견을 개진을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조금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픽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자,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조국을 저격했습니다. 93년도에 조국 후보자가요,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에 산호맹 사건이라고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렇죠?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을 우리가 줄임말로 산호맹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연루돼서 조국 후보자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산호맹, 자살용 독극물을 만든 조직이다.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건데요. 자, 조 부장 어떻습니까? 저게 지금 장관으로 되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산호맹은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비합법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도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아는 인물 중에 이 산호맹과 관련한 인물로는 박노해 씨. 아하. 네. 필명이에요. 박노해 씨는 박기평이라는 분, 그리고 백태웅 씨. 현재는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서울대 유명한 그 학생운동가 출신이었고요.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산호맹과 어느 정도로 연루가 됐었는지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일종의 그 인신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예. 20여 년 전에 그때와 지금과는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나 이거는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예. 다만 황교안 대표가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정수석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20여 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이것을 좀 검증해 보겠다. 예. 이렇게 했다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국 전 수석 법무장관 후보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아마 청문회 때 이 부분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김민지 기자 다름 아닌 후보자 검증 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사참사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청와대 사찰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조국 전 수석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주고받으시기로 하지.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전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 정도 재직을 했을 텐데요. 이제 민정수석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공직자들 이제 후보 검증 문제 아니겠습니까? 2년 2개월간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관급 이상 낙마자가 조국 수석,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12명이었고요. 청문보고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이상 인사가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주장은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장관으로 영전을 시키는 것이 이게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 부위원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예전에 이제 그 운영위 때 나와가지고 핵심 쟁점 됐던 게 민간인 사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검증 실패 예.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약간 선방했다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야당에서는 새로운 문제, 예를 들어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폴리패스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SNS상의 어떤 발언을 뭐 많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들고 나야지 사실은 지난번에 운영에서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이슈가 되기도 어렵고 아마 조국 수석이 그때 당시에 거의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대부분 예상 질문을 다 갖고 와서 답변을 했고 네. 그나마 큰 실수가 없었다라는 호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인사 검증 문제나 아니면 이 민간인 사찰 문제는 큰 이슈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인사의 제일 원칙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가의 문제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급 이상 공직자 1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명씩이나 사실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인사가 가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사실은 능력적 측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능력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렇게 각종 부처에서 이렇게 핸드폰 같이 포렌식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뭐 외교부, 외교공무원의 공직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조국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의 감찰 반원들의 공직기강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의 제일 인사 원칙으로 하는 능력 증자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조 부장 덧붙이시겠습니까? 네. 이번 청문회에서는 아마 내로남불 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아, 내로남불 논란? 예. 제가 2011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 발언 이거를 찾아왔습니다. 어허. 예. 7명이요. A4 용지 4장의 발언을 하는데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 노영민 원내수석 부대표 발언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바로 가는 것,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려에 대해 청와대가 특유의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정권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전 정권을 적폐라고 몰아붙인다면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을 답습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고요. 지금 그 조국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 실패 논란 지금 열거를 해드렸습니다. 예.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게 16건입니다. 이렇다면 경질돼도 한참 전에 됐어야 됐는데 영전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와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에 있었던 민정수석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또 영전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스스로의 내로남불 문제예요. 스스로의 내로남불? 네. 제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책을 한 3권 정도 읽어봤는데 가령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 책에서는 특목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에 따른 외고를 졸업한 뒤에 이공계 대학에 진학을 했고 네. 이후에는 다시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거는 언행의 불일치죠. 그리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책, 저희 정치데스크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사상의 자유, 특히 진보의 똘레랑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본인은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대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찰을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을 괴물 했습니다. 집단? 그러면서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로 요약을 했는데요. 최근에 중앙일보와의 그 기사에서는 합법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강력한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줄세우기입니다. 줄세우기. 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전혀 자신이 썼던 것과 지금의 행동, 언행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로남불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내로남불의 연장선상에서 남이 하면 폴리페서, 내가 하면 안가주망. 서울대 교수 예. 복직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휴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 부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재진 장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가장 큰 특징은 검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고검장 출신이었고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 했다가 법무부 장관 갔을 때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차를 장악할 것이다. 그 문제였는데 지금 뭐 박상기 장관이나 조국 수석 같은 경우 교수 출신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럴 염려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인사검증 실패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야당도 굉장히 저는 이번 어떤 정부 들어와서 웬만하면은 뭐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인사 보고서 야당이 안 하거나 있다? 그렇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강요한 적 없어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그게 왜 강요입니까? 강요한다 그러면 안 따랐을 때 뭔가 뭐 협박을 한다든지 대하는 것이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가 있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당신이 친일파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사상의 자유를 뭐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검찰의 인사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대통령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게 왜 줄세우기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짧게 반박을 드리겠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에 많이 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법무부를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발상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정권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보여주듯이 현 정권이라든지 예. 네, 이런 부분에서 수사한 사람은 다 경질이 되거나 좌천이 됐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가도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짧게 좀 아마 해주세요. 지금 조 부장님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해야 된다. 대체로 이게 검찰이라든지 법무부의 분위기인 거 맞아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겠다. 이 생각을 확고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라는 게 검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검찰 출신이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지 그런 않습니다. 어쨌든 전제돼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만 나와만 이 토론의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예. 청문회가 이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 논란은 아마 정치데스크 시간을 통해서도 종종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차 여유를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